네, 강프로입니다.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3% 하락해서 끝났는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을 받는 건 건강한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전기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하나예요. 원전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것 또는 어떤 호재를 이걸 뭐 정보를 뭐 선점해서 누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선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딱 하나가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 가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한전기술은 이제 가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기술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쪽 구간까지 매수할 구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기술을 지금부터 매수하기 위해서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가격이 있겠죠. 그게 대장주를 체크하는 거다. 그럼 지금 원전에서 대장주는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 지금까지 제가 잠깐 이야기한 이 구조 자체를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전기술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원전에 대한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원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분 이 두 개가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원전을 미는 쪽으로 가야 되는 기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요게 같지만 다른 이유가 됩니다. 약간 내용이 좀 어려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원전을 기업이 투자한다고 해서 정부에서의 승인 없이 그쵸? 인허가 없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면 지금 원전의 미래 성장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AI. 근데 AI 투자는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어요? 기업부터.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100%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업이 먼저 하냐, 정부가 먼저 하냐. 이 순서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멘텀, 어떤 이유, 어떤 호재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왜 가격을 봐야 되는지 이제 이해했죠. 선반영되니까. 그렇죠? 자,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됩니다. 미래 가치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해요. 이게 선반영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 즉 신고가를 넘어서는 구간이 됐습니다. 보통 신고가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전기술 기준에서 보면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가 터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추세 구간 있죠.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할 수 있게 돼요.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수익을 보기 위함이죠. 근데 이 단기간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싸게 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기술을 계속해서 매수하려고 추적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음 주가 되면 매수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에 대한 시세 확산이 된다는 것. 이 확산은 뭐 지금 대장주로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 그리고 한전기술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시세 확산이라는 이유 자체는 어떤 부분이냐.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4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세 구간을 먼저 만들어냈죠. 근데 한전기술도 요 딱 동일한 구간에 같이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고가에서 걸렸어요. 5월달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그쵸? 신고가를 뚫고 계속 날아간 결과 여기 바닥이 아니라 4월 말 5월 초 정도 그쵸? 2월 달에 고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3만 원부터 지금 한 6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10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5월 달에 올라갔었던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의 이 상승 구간에서 한전기술은 못 갔습니다. 근데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차이를 보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전기술이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났어요. 그렇죠? 25년 1월, 2월 달에 이미 고가 매물에 대한 소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물 소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시세 구간을 만들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에 확산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건 한전기술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 그리고 우리기술 그렇죠? BHI 이런 식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주도주가 만들어질 때 대장주가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치고 달린다는 건 뭐예요? 신고가를 먼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원전에서 대장주는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박살이 난다고 쳐보세요. 한전기술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격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대략 한 4일 정도째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날 반짝 한번 하고 나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 1%도 안 빠질 수는 없으니까 등락 구간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 내에서 한전기술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그쵸? 시세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이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종이 아니라 이 종목을 이동해 가면서 뭐 단타를 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세가 확산되는 거를 확인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음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고가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음 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평선하고 벌어지죠. 반대로 주식시장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평선하고 다시 벌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상승 쪽으로 벌어지고 내려갈 때는 하락 쪽으로 하락 이격이 발생하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기술적 반등이야. 그렇죠? 올라갈 때는 어떤 부분이 나와요? 눌림목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눌림목하고 기술적 반등의 차이는 딱 신고가 신저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제가 가격을 먼저 보자고 했었던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 잘 들으세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작게 보이니까 조금 키워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뭐가 발생해요?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 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돈이 들어왔다는 게 돼요. 그럼 이 돈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는 거고 한전기술이 먼저 갔으면 한전기술이 대장이겠지만 지금 한전기술은 대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입니다. 그러면 대장주가 만약에 빠졌을 때 한전기술이 버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수익 구간을 제 기준에서 본다면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10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100% 이상 수익 보고 있으니까 한전기술을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상황에서 이미 10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이따 제가 계좌 내용을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보유 물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꽤나 거의 한 두세 달 정도에 거쳐서 제가 물량을 모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보유 물량이 많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미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버티는 것만으로도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산다? 이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현대건설까지 그쵸?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즉 분산 투자를 하자. 근데 이 분산이 원전 했으니까 아직 많이 안 올라온 다른 종목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전 내에서 분산을 하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치고 있고요. 이 거치는 과정에서 한전기술이 갑자기 이렇게 더 큰 폭으로 튈 때도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이 더 갈 때도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네요. 강하게 조금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기술은 한 20%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을 봤을 때 1등, 2등, 3등, 즉 대장주, 후발주 한 2개 정도.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엮을 수 있는 게 두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합니까? 시공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내 시나리오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수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시장에서 인정해줄 때 하자. 그리고
꺾인 걸 확인하면 내가 10의 수익을 얻고 있다가 8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자. 다들 뭐 1, 2, 즉 내가 10을 수익을 보고 있다가 이게 8로 떨어지고 7로 떨어집니다. 그럼 못 팔아요. 아깝거든. 그렇죠? 이걸 하지 말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저가를 못 잡고 최고가를 못 잡습니다.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전기술을 지금부터 타점을 잡아야 되고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으라고 하죠.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했습니다. 여기서 차익을 한번 봤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매수했어요. 제가 매수했다는 구간의 공통점은 신고가를 확인했고 반등을 확인했고 다시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부분이든 확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럼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한전기술을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죠.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려. 그렇죠? 그러면 한전기술 못 사겠죠. 같이 올라갈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수익을 보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이 충분하겠죠. 그럼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전기술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내려가면서 지지하는 구간을 찾게 되겠죠. 이 지지하는 구간 오기 전에 그냥 분봉이 돌려지면 그냥 바로 매도 구간을 잡고 내가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기술까지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인 출렁임에 내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버티는 이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버티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 20일 날 오전 11시 53분에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 하락하는 구간을 제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2% 하락 중 3시 이후에 종가 직전이죠. 4% 이하로 떨어지면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 준비하세요. 그렇죠? 타점 공유할 때까지는 절대 매도 금지. 매도할 경우에는 다음 주 현대건설, 한전기술 매수 예정. 원전 포트폴리오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다고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6월 19일 날 목요일이죠. 어때요? 한전기술 내일 단일가 풀린다. 원전 중 가장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원전 섹터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만 현재 보유하고 있고 한전기술은 현대건설 매수할 때까지 대기. 그렇죠? 다음 주가 예상이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수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기술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 없이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에 대한 매수 타점을 내가 지금 찾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뭐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근데 그 미래 가치가 적용되는 최종 시점이 언제예요? 2050년. 그렇죠? 2050년이면 지금부터 25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즉 얼마나 좋아질지도 정확하게 계산이 불가능하거니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좋아진다. 지금 실적이 좋다. 그럼 지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상하는 실적보다 더 많이 찍어야 돼요. 비싸다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비싸다는 건 지금 실적 기준에서 비싼 가격대를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10이 될 건데 지금 주가가 3, 4, 5예요. 그럼 5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점 못 잡는다. 떨어지는 구간 확인하고 팔자.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하락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점 못 잡을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시 이후에 4% 이하로 떨어지면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 준비하세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는 절대 매도 금지. 그쵸?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코스피 3000 돌파했고요. 다음 주에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 나왔네요. 자, 내용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목요일 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자, 보세요. 보합권 마감 목요일입니다. 6월 19일 날 3000포인트 코앞에 두고 물량 소화하고 있다. 다음 주면 돌파한다. 근데 금요일 날 그냥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소통방에서는 뭐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주도주는 철저하게 매매한다. 자, 미증시도 탄탄한 상황이다. 계속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철저하게 주도주만 해야 된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야 된다. 요 부분, 그렇죠? 내가 한전 기술을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타점을, 즉 주도주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ABL 바이오 언제 매수했나요? 제가 아까 한전기술 이야기를 드릴 때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드릴 때 가장 강조한 거 뭐였죠? 신고가였잖아요. 근데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런 결과 70%씩 이거 4월달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전기술은 제가 아직 매매를 안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매수 타점 잡을 건데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했거든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제가 계속 확인하는 구간마다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이미 67%의 수익 구간 만들어 놓고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서 그렇죠?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상황이 나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나온 것처럼 50% 정도의 매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매도 이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남은 물량 가지고 가면서 한전기술과 현대건설 쪽으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만 이렇게 했느냐?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때 24년도거든요. 이때 제가 밑에 쭉 내려보시면 보세요. 4%의 수익밖에 못 받습니다.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주가가 안 가. 만약에 내가 체코 너무 중요한데 수주가 되겠네? 아니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을 그냥 보유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올라갈만 하면 파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쵸? 근데 안 올라가는 거. 호재가 터졌는데 안 간다? 그럼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호재가 터지기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 AI 관련된 거 그리고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거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버렸죠. 그러면서 한전기술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시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당연히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 있었던 상황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로 4%밖에 수익을 못 봤지만 관련돼 있는 거 우리 기술 한번 보자고요. 정확하게 5월달, 6월달 그리고 7월달에 매도한 거 요 구간 확인하세요. 24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수한 결과 그쵸? 23%까지 수익 구간 들리죠? 우리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두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14.7%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쪽 구간에서 왜 안 샀나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너무 많이 샀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 50% 60%씩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전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전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종목군을 찾기도 어렵고 종목군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 구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정확하게 금요일 날 나왔었던 내용. 두산에너빌리티 2% 하락 중 3시 이후 4% 이하로 떨어지면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이다. 준비하세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는 절대 매도 금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에 대한 부분, 요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그쵸?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요거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과 함께 어떤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주도주군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